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2월 4일에 겨울 이적 시장이 막을 내렸기 때문에 뉴캐슬의 겨울 이적 시장을 결산해 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뉴캐슬의 영입과 방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입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뉴캐슬은 말 그대로 영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뉴가바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이적 링크는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영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적 시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뉴캐슬과 관련해서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이 계속 영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도 마크 게이의 영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제대로 된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쓰지 못한 돈을 이용해서 이번에 적어도 한 명은 영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링크는 많았는데 영입을 못한 걸까요? 정말 지겹지만 그놈의 PSR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PSR은 간단하게 말해서 3년 동안 장부상 손실이 최대 1억 500만 파운드를 넘기면 안 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구단주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단 자체의 수입이 적으면 그 이상으로 돈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중위권을 전전하던 뉴캐슬은 거대 자본에 의해 인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돈을 많이 쓸 만큼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큰 영입을 많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기존에 있던 선수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매도 할 수 없어서 새롭게 수입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났지만 당시에 공동 구단주로서 실질적인 뉴캐슬 운영을 담당했던 아만다 스테이블리는 속된 말로 따서 갚으면 된다는 방법을 사용해서 영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영입한 선수들이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실제로 바로 챔스 진출이라는 성과까지 냈으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무마가 된 것이지, 이런 방법은 너무나도 위험이 큰 행동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수한 바로 다음 시즌에 챔스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7위로 마무리하고 지금도 챔스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현재 뉴캐슬의 상황이 절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 정도의 성과를 냈는데도 엘리엇 앤더슨 같은 핵심 유망주들을 급하게 처분하게 되었고 영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성과를 못 냈을 경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쨌든 현재 구단이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영입을 못하는 것은 PSR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쭉 들어보셨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셨나요? PSR 때문에 영입이 어려운 거? 오케이. 그럼 여름 이적 시장 때 마크 게이는 어떻게 영입하려고 했던 거야? 결론적으로 무산됐지만 지난 여름에 게이한테는 실제로 4번에 걸쳐서 제의도 했는데 그건 무슨 수로 한 거지? 아마도 구단은 다시 한번 따서 갚으면 된다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게이를 영입하고 다른 선수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채우려고 했겠죠. 실제로 지금은 장기 재계약을 맺은 고든이 지난 여름에 리버풀로 이적하는데 상당히 근접했었습니다. 만약 이번 시즌에 챔스 진출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그 돈으로 메꾸고 그것도 아니면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주축 선수의 판매를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위험이 큰 방법으로 영입을 할 바에는 현재 있는 선수들을 지키는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단도 이런 쪽으로 생각을 굳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팀이 무려 공식 경기 9연승을 하면서 영입 없이도 성과를 내니까 굳이 여건도 좋지 않은데 무리하기보다는 이번 시즌까지만 있는 선수들로 버텨보자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적 시장도 끝났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이해하겠어. 그럼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영입이 가능한 거지? 이 질문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럴 겁니다. 일단 PSR은 지난 3년간의 손실을 따지는 규칙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이 되면 22-23 시즌의 장부는 계산해서 제외될 겁니다. 그렇다면 22-23 시즌 여름에 어떤 영입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현재 팀의 주축인 이삭을 무려 7천만 파운드에 데려왔었네요. 그 밖에도 보트만, 포프, 타겟까지 절대 적지 않은 금액들입니다. 물론 실제 장부를 다루는 일은 단순한 덧셈과 뺄셈보다는 훨씬 복잡하겠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 계산해서 제외된다면 그래도 꽤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구단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 공신력이 높은 기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적 자금에 최대 1억 파운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적어도 현재 팀에서 가장 공백이 큰 오른쪽 센터백과 오른쪽 윙어에 괜찮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다가오는 여름을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다음으로 방출입니다. 영입과 달리 판매는 잘했다고 칭찬해줄 만합니다. 첫 번째로 팀에 있는 듯 없는 듯 오랜 기간 임대를 전전하던 아이작 헤이든이 또 임대를 떠났습니다. 바로 챔피언십의 포츠머스로 갔는데요. 팀에 남아있어봤자 자리도 없고 자메이카 국대에 뽑히기 위해서는 경기에 출전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를 떠났습니다.
사실 적은 금액이라도 완전 이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선뜻 관심을 가지는 팀들이 없습니다. 이 선수의 계약은 2026년까지인데 이번 임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즌부터 판매하고 싶어 했던 알미론을 드디어 팔았습니다. 선수가 조금 까다롭게 굴면서 판매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수도 자신의 친정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서로에게 모두 좋은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지 반년 만에 켈리가 임대를 떠났습니다. 출전 기회가 적기도 했지만 출전했을 때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져서 꽤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죠. 그 중에서 무려 유벤투스가 영입을 하게 됐는데 가격까지 생각 이상으로 높다 보니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물론 아직 임대이고 특정 조건이 발동될 경우에만 완전 이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종합 2천만 파운드의 가격은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이 거래가 정말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조건의 난이도에 달려 있겠네요. 만약 조건이 발동된다면 그 금액만큼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1군 선수들의 영입과 방출을 알아봤는데요. 번외로 유망주 얘기도 살짝 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사우디에 인수된 이후로 유망주 쪽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1군은 영입이었던 것과 달리 유망주 쪽에는 영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일랜드 리그의 고레이 유나이티드에서 영입한 카일 피츠제럴드입니다. 이 선수는 아일랜드 국적을 가진 18살의 어린 윙어입니다. 사실 이 선수를 영입한 건 꽤 됐지만 선수단 등록 규칙 때문에 18살이 되는 생일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등록까지 완료됐습니다. 현재 1군 스쿼드에 부족한 왼발잡이 윙어이기 때문에 잘 커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터키 2부 리그의 겐칠레르비 를리 SK에서 영입한 바란 일디즈입니다. 이 선수는 터키 국적을 가진 18살의 어린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이전 팀의 이름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현재 레알에서 뛰고 있는 아르다 길러가 유스 생활을 했었던 팀이라고 합니다. 엘리엇 앤더슨과 루이스 마일리에 이어서 또 한 번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좋은 재능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성장을 위한 기존 유소년 선수들의 임대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뉴캐슬 유소년의 최고 재능으로 꼽히는 2명의 수비수가 임대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로 19살의 왼발잡이 중앙 수비수인 찰리 메가더가 사부리그의 칼라일 유나이티드로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20살의 왼발잡이 수비수인 알렉스 머피가 3부 리그의 볼턴으로 떠났습니다. 두 선수 모두 좋은 경험 쌓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 아쉬운 이적 시장을 보낸 것에 이어서 이번에도 영입으로 끝나면서 많이들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의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일은 아닙니다. 여건만 괜찮았다면 구단의 보드진들도 팀이 잘 나가는 상황에서 아예 영입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스쿼드의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전 선수의 이탈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도 일단은 만족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무리해서 영입하려다가 향후에 지금 주전 선수들 중 누군가를 잃는 것보다는 현재 스쿼드를 지켜내면서 안정적으로 영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에는 PSR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대신 이번에 영입한 유망주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